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께 최소비용 신장 트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재미있는 놀이공원 동선 계획까지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배울 내용의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첫째, 섬 연결하는 다리 놓기를 같이 생각해 보고요. 둘째로 초콜릿 연결로 머핀 획득 활동을 해본 다음 셋째, 그래프, 사이클, 신장트리에 대해 알아보고 넷째, 최소비용 신장트리 알고리즘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공원 동선을 계획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집에는 수도관, 전기선, 가스관, 인터넷선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공공 설비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전선이나 파이프 같은 것을 최소 비용으로 연결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낸 세금이나 사용요금을 적게 쓰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A, B, C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용을 제일 적게 들여서 모든 섬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놓을 예정인데요. 다리 놓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A와 B섬을 연결하는 데 500만 원이 들고요. B와 C섬을 연결하는 데 400만 원, A와 C섬을 연결하는 데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 다리를 3개 놓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섬이 연결되기는 하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군요. 그럼 다리 2개를 놓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모든 섬이 연결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걸 알 수 있네요. 혹시 다리를 1개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용은 가장 적게 들지만 섬이 모두 연결되지 않고 2개의 섬만 연결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2개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2개의 다리는 어떻게 놓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까요? 1번은 A, B, C를 연결하는 경우이고 2번은 A, C, B를 연결하는 경우이며 3번은 C, A, B를 연결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더 없지요? 다음으로는 각 섬을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1번은 500만 원 더하기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고요. 2번은 7 더하기 4 해서 1100만 원, 3번은 1200만 원이 드네요. 이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대답해 볼까요? 네, 1번이 되겠네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A, B, C를 감싸고 있는 원은 점이라고 하고요. 원들을 연결하는 선을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에 숫자가 적혀 있고 이것을 가중치라고 하는데요. 간선 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도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초콜릿기를 연결해서 머핀을 획득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로 제공해드린 초콜릿길 도안과 초콜릿 10개, 연필, 지우개와 같은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살펴보면요. 머핀이 4개가 있는데 먹성이 좋은 노란 핑맨은 이 머핀을 모두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머핀들 사이에 초콜릿기를 놓아서 모든 머핀들이 연결되도록 핑맨을 도와주려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10개의 초콜릿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초콜릿 기를 놓아 봅시다. 자, 초콜릿 기를 잘 만들어 보았나요? 혹시 초콜릿이 모자라서 더 필요한 학생은 없었나요? 아니, 10개로 충분히 기를 연결했다고요?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처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각 머핀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초콜릿 길의 개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길 옆에 숫자를 적으면 되는데요. 이런 걸 가중치라고 했지요. 가중치를 적어봅시다. 제일 먼저 어떤 길을 연결하면 좋을까요? 제일 적게 사용해도 되는 가중치 2의 초콜릿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핀 2개가 연결되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방금 연결한 머핀 2개와 연결된 초콜릿 길의 가중치를 보니까 3과 4가 있네요. 이때 우리는 초콜릿이 더 적게 사용되는 가중치인 3의 길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딸기 머핀만 1개 연결하면 되겠군요. 이때 딸기 머핀과 연결된 길은 4와 5 가중치 길이 있는데요. 4인 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핑맨이 머핀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머핀을 연결한 길은 연두색 선으로 연결된 길과 같습니다. 초콜릿은 모두 9개가 사용되었고요. 10개 중에서 1개가 남았네요. 머핀을 점이라고 하면 점과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처럼 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순화된 그림은 지하철 노선도나 각 지역 안내책자에서 볼 수 있는 등산 코스 지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워볼까요? 우리는 자전거를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서 중복되는 길이 없는 경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쉬운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을 합니다. 즉,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지요. 하지만 중간 경로를 보면 차이가 나는데요. 왼쪽은 A, B, C, A로 지나가는데요. 오른쪽은 A, B, A로 지나간 길로 다시 돌아오네요. 이때 우리는 중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중복된 길이 없는 왼쪽을 사이클이다 라고 하고 오른쪽처럼 중복된 길이 있으면 사이클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사이클이 있으면 닫힌 도형 모양이 생기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정리하면 사이클은 중복되는 길 없이 출발점으로 다시 도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운 내용을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고요. 다음 그림에서 사이클은 어느 것인가요? 사이클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서 중복되는 길이 없는 경로를 말합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 사이클은 어느 것인가요? 답을 적어 봅시다. 네, 왼쪽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우리는 신장트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점과 점을 보더라도 간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이클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신장트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그래프의 모든 점은 간선으로 연결되며 둘째, 그래프 안에는 사이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모든 간선을 합한 비용, 즉 그것이 거리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이 비용이 제일 적은 신장 트리를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부릅니다. 교재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23페이지를 펴시고 3개의 그래프 모두 모든 점들이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이클이 없는데요. 위의 그림과 같이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신장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모든 간선을 합한 비용이나 거리 또는 시간이 최소인 신장트리를 무엇이라고 합니다. 답을 한번 써볼까요? 네, 그렇죠. 최소 비용 신장트리입니다. 모두 잘 작성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행합니다. 1. 비용이 적은 간선을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2. 적은 비용의 간선부터 하나씩 그려갑니다. 이때 그래프 안에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간선은 그리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3. 모든 점이 간선으로 연결될 때까지 2번을 반복합니다. 최소 비용 신장 트리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부터 G의 점이 있고 각 점들을 연결한 간선들이 있습니다. 그 간선들의 가중치는 모두 다른데요. 그림과 같다고 해봅시다. 먼저 비용이 적은 간선을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2와 같은 순서가 되겠네요. 적은 비용의 간선부터 하나씩 그려봅니다. 여기서는 가중치가 1인 선을 그렸고요. 다음은 가중치가 2인 선을 그립니다. 다음은 가중치 3인 선을 그리고요. 이번엔 가중치 4인 선을 그리고 나서 가중치 5인 선을 그리려고 보니까 이 선을 그리면 사이클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안 되니까 통과합니다. 그 다음은 가중치가 6인 선인데요. 이 선도 그리게 되면 사이클이 발생하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가중치가 7인 선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중치가 8인 선을 그렸더니 A부터 G까지 모든 점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중치들을 모두 더해 봤더니 최소 비용이 25인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완성되었네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놀이공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놀이공원에 가면 회전목마도 타고 롤러코스터, 바이킹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갈 때마다 최대한 많은 놀이기구를 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많이 걸어야 하고 다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적게 이동하고 최대한 많은 놀이기구를 타는 계획을 세우고 싶네요. 아하, 여러분과 함께 배운 최소 비용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기 놀이기구가 6개 있는데요. 만약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타려면 어떤 놀이기구에서 출발하면 이동거리를 최소로 하여 움직일 수 있을지 그 경로를 알아봅시다. 각 놀이기구를 점이라고 할 때 간선을 그려봅니다. 그 다음은 각 지점 간의 거리를 가중치라고 하고 숫자로 적어봅시다. 교재에서 적어볼 텐데요. 24페이지를 펴시고 놀이기구의 거리, 가중치를 표시해 보세요.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적은 가중치와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모든 놀이기구는 한 번씩 이용해야 하고요.
2번, 이동거리가 가장 적은 동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의 25페이지를 펴시고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비용이 적은 간선의 가중치를 순서대로 적어요. 여러분이 직접 적어봅시다. 답은 2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비용이 적은 간선의 가중치를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2, 3, 4, 5, 6, 7, 8, 9, 10, 11. 적은 비용부터 하나씩 그려볼까요? 이때 사이클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죠? 2, 3, 4를 그리려고 보니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5, 6, 7, 그리고 보니 벌써 모든 놀이기구가 연결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점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이 23인 신장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교재를 통해 여러분도 학습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펴시고요. 이번에 적은 비용부터 하나씩 점선을 실선으로 그리고 가중치를 적어 봅시다.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2, 3, 5, 6, 7.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25페이지 모든 간선의 가중치를 더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 비용이 얼마가 되나요? 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2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롤러코스터 또는 바이킹 중에서 입구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출발하면 제일 짧게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둘 중에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타고 싶은지 골라도 된답니다. 열심히 수업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놀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